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수업은 세 번째 문화의 공존과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진 한번 가볍게 볼게요. 맨 위에는 이제 서울의 어떤 동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다양한 언어로 써있는 어떤 동네, 오른쪽 아래는 이제 프랑스의 어떤 마을인데,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아마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망국기가 쫙 걸려져 있는 것처럼 이태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음식들을 즐길 수 있어요. 참고로 난 안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가면 좋대. 그리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양꼬치라든가 수많은 지역에 간판이 써있죠. 이런 지역에 있는, 아마 내 기억에는 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안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프랑스에 있는 마을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가 공존하면서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은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다양한 세계의 문화의 공존과 갈등이란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이 있는 지역, 싸우는 지역이겠지, 이런 지역을 비교해보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이제 작은 지구촌 서울의 외국인 마을이라는 아마 교과서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이슬람 사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프랑스의 마을, 동남아시아 마을, 필리핀 마을, 수많은, 여기 말고도 수많은 지역에 서울의 외국인 마을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서울에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 문화의 공존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민족도 되고 언어도 되고 종교 등이 조화를 아주 잘 섞여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냐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좀 다르게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우리 같은 황인도 있을 거고, 뭐 스페인 계열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잘 섞여서 살고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흑백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혹시 여러분 뉴스를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그 내용을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 어떤 백인 경찰이 흑인의 이제 목 졸라가지고 사망했던 사건 때문에 흑백 갈등이 다시 한번 빵 터지게 되었는데, 지금 미국도 이런 갈등을 벗어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사례가 또 어디냐면 바로 스위스인데, 스위스에는 특이하게도 4개의 언어를 써요. 4개. 오, 여러분이 아마 글적글적하면 머리가 이럴 겁니다. 어떻게 모든 언어를 4개나 쓰지?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가 지역에 쓰는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다른 지역의 언어들도 조금씩은 공부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마치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다른 친구의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공존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이런 언어 갈등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더 이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스위스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더 배우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언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함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문화적인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아까 이유로는 언어가 있을 거고, 또한 민족도 되고, 또한 세 번째 아까 말하지 않았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많은 친구들이 아마 크리스찬 또는 불교, 물론 소수의 이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 종교를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하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종교가 최고다 하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화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엄청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수많은 종교가 발생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크리스찬, 또 외에는 유대교라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가 뒤엉켜 있으면서 서로의 종교를 안타깝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서로 싸워요. 그냥 주먹질하는 게 아니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형 전쟁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도 갈등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구역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크리스토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위스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아까 말했던 스위스는 4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잘 공존하는 데 반해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독일어라던가 프랑스어, 네덜란드 이런 언어를 서로 이해하거나 공존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최근에는 남부와 북부 지역에 엄청 갈등이 심해가지고 아예 우리 분리하자, 그냥 헤어지자라고 하는 입장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 잠깐 언급하면, 미국 위에 있죠, 캐나다. 이 캐나다에서 수많은 주가 이었지만 거기서 퀘벡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퀘벡이라는 도시는 여기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수입도 많고 재산도 많아서 이 퀘벡이라는 도시가 좀 다른 지역과는 차별이 있는데, 문제는 이 퀘벡이라는 도시는 어느 문화권을 사용하냐면 프랑스 문화를 사용해요.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미국이라던가 영어, 다른 말로 영미 문화권을 쓰는데 퀘벡만 특이하게도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면서 프랑스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퀘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너무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야, 나 그냥 따로 살래 하면서 지금도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고 해요. 참고로 이 퀘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옛날에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고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배경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위스와 벨기에를 구분해 보게 되면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낮아요. 예전부터 언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인정해주는 반면에 벨기에는 자신들의 언어가 더 중요하고 거기다가 지역 갈등에다가 다양한 문화가 섞이게 되면서 상당히 갈등이 심해지고 지금 최근에는 남과 북의 갈등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본 것처럼 이 갈등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문화만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네로남불이라는 아주 전문 용어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상한 말이 있는데, 여기 어쩌면 딱 적절에 해당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건 다 좋아. 근데 남이 하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수많은 갈등을 발생하게 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면, 선생님 아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아마 내 생각에는 방탄 팬이 많고 또 그 외에도 엑소라든가 세븐틴이라든가 수많은 가수들의 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각자의 팬을 인정하고 가수를 인정하면 참 좋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엑소가 최고야. 아니야, 방탄이 최고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서 딴 팀이 더 최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벌이는데, 이걸 서로 인정하면 참 좋겠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다양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죠. 인터넷도 그렇고 아니면 직접 마주쳐서 싸우는 경우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기억나는 일화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한테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가수일지도 몰라. 옛날에 아이돌 1세대였던 H.O.T하고 아마 뭐 G.O.D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가수. 선생님보다 다 좋아했는데, 어쨌든 어떤 친구가 H.O.T가 그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울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G.O.D 팬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 망그룹 좋아한다, 망한 그룹 좋아한다면서 그 친구를 디스를 한 거야. 깐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벌떡 콱 일어나가지고 그 3명 아까 까던 G.O.D 팬한테 말싸움이 이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벌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계속 G.O.D 팬이 약간 까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주먹질로 오면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왜냐면 H.O.T 팬은 1명이었고 G.O.D 팬은 3명이었는데 1대3을 이겼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휘어차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자기의 문화를 인정하고 자기의 가수만 좋아하고 한 넘어가면 될 문제를 왜 굳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다툼과 아주 강한 힘의 모습을 느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항상 인정해 주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바로 문화적인 요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것도 난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탄을 좋아해. 그럼 방탄을 좋아해서 방탄 영업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야, 방탄 이번 노래 좋아. 온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친구가 응, 알았어. 근데 들어봤는데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난 사실 들어봤는데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갑자기 친구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넌 방탄 안 좋아할 수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해. 상대방이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구나, 나랑은 취향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지. 갑작스럽게 급발진해가지고 야 어떻게 넌 그럴 수가 있어, 넌 여기서 나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화가 나게 되면 그 친구가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도 강요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를 강요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어쩌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꼭 좋아하라는 법도 없고, 내가 싫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싫다는 것을 뭐라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 내 취미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뭐 2D 만화 같은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뭐 그 외에 다양한 취미가 있겠지. 근데 그 취미를 예를 들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행동을 제외하고는 그거를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거 뭐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갖고 서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오늘의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이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과제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나네.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에 싱가포르와 스리랑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한번 풀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짧든 길었든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자꾸 시끄러워.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